목요일 밤 구해줘 스탁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유미라입니다. 자, 이번 주는 월요일 시작부터 흐름이 좋더니 4거래일째 계속해서 연달아 상승 중입니다. 이틀간 이뤄진 FOMC 정례 회의 속에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또 제롬 파월 의장도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 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하면서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오늘도 마감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오늘 상승권에서 등락을 거듭했고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17% 오르면서 2267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0.69% 상승으로 814.19로 마감을 했네요. 코스피는 오늘도 외인과 기관의 힘겨루기 속에서 개인은 좀 강망하는 눈치였죠. 개인이 68억가량 소폭 매수에 그쳤고요. 외인은 2240억 이상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홀로 2,300억가량 순매도를 보였던 오늘장이었네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받았던 오늘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도를 보였고요. 개인만이 홀로 950억 이상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강했던 테마는 코로나19 관련주 살펴봅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특히 백신과 진단키트주가 다시 한번 올랐는데요. 수젠텍의 상한가, 랩지노믹스도 25% 급등 마감이고요. 신풍제약도 14% 급등으로 다시 관심을 받은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대표주들도 또 오랜만에 일제히 빨간불입니다. 코로나19를 겪는 동안에도 실적이 선방을 해줬고 또 하반기 신차 효과 기대감 받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만도가 13% 급등으로 가장 크게 올랐고요. 또 뒤따라 기아차나 현대차도 함께 빨간불 켠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훈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 종목만 파란불인 분들 또는 이렇게 지수가 잘 가는데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와 1시간 함께 하시면서 종목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저희 구해줘 스탁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지금 TV와 유튜브 동시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요. 저희 방송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누르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인사도 나누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해줘 스탁의 인기 전문가들 두 분 모셨습니다. 바로 출동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등장하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요즘 동안 비주얼에 실력은 수준급이다 하면서 이 구해줘 스탁에서 아주 핫한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임광빈, 박재성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속삭이면서 인사를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구해 드릴 겁니다. 모두 대기하고 계시죠? 저희 문자와 게시판 지금부터 활짝 열어두고 사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번호 샵 9100번입니다. 샵 9100번으로 지금부터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종목들 구해드릴 거고요. 아니면 또 시청자님의 고민과 사연들 자세하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시라고 저희 게시판도 열어두고 있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는데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배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님 요즘 어떤 뉴스와 또 업종,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지 함께 남겨봐 주시고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남겨주시면요. 오늘도 저희들이 쏙쏙 또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로 구해드릴 거니까요. 저희에게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계속 문자와 게시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오늘장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먼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임강빈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준비를 딱 하고 계시네요. 오늘 만반의 준비를 또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또 두 팔도 이렇게 다 걷어붙이고 얘기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코스피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입니다. 계속 등락을 거듭하긴 했어도 4거래일째 그래도 상승이라는 점에서 또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내일은 또 금요일이라서 살짝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정리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장 정리해 주실까요? 오늘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돈은 돌고 돈다. 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다. 네. 최근 주식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들어있고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섹터가 IT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금이 7월달, 8월달은 제가 2분기 실적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을 왜 돈은 돌고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뭐냐? 코로나 이슈로 가장 첫 번째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단키트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1월달, 2월달에 강세를 보이고 나서 눌렸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대시세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중 매수를 하는 겁니다. 기관들은 매매할 때 가장 어떤 것들을 보냐? 무조건 실적이에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실적 대비 아직 주가가 반영되지 않은 종목, 적자에서 흑자로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만도라는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가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나 지금은 실적주가 강세다. 이전에 바이오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에요. 바이오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중심으로 지금 시세를 뽑아주고 있죠. 이전에는 기술 수출이나 해외 학회 쪽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바이오가 잘 갔다면 지금은 조금 트렌드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8월달 중순까지는 실적 시즌이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실적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IT 반도체, 그리고 진단키트, 그리고 손세정대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테마를 보였던 종목들이 실적을 확인을 하면서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고 그 종목들이 이제 고가권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9월달부터 또 바이오 학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이오 학회는 실적이 아닌 앞으로 학회 참여하거나 기술 수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수급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물론 제롬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제로금리를 유지를 했죠. 이 말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여전히 갖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 맞습니다. 앞으로 돈은 더 많이 풀리게 될 거예요. 이 자본시장이 유지가 되기 위해선 계속해서 자본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물가에 반영이 되면 그대로 많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럼으로써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제가 WTI라 그리고 폴리실리콘을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이번 주에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하반기 때 지금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OCI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 두산중공업과 OCI가 바닥권 첫 거래량 터진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신재생 에너지 종목으로 CS 윈드라는 종목을 7만 원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목표가 9만 원 제시했습니다.
제시를 해드렸죠. 오늘 또 멋있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게 시장의 트렌드라는 것이죠. 이런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앞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IT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실적이 날 수 있는 바이오 진단키트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짚어주셨습니다. IT 반도체, 또 손세정제, 진단키트 같은 종목들은 또 실적을 확인하면서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셨고요. 또 큰 틀에서는 코스피 대세 상승의 장이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계속 체크하면서 코스피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 시장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박재성 전문가에게 좀 여쭤볼까요?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계속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코스닥 시장을 새로운 목표라고 오늘 한 줄 평을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시장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수는 저희가 이전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고 빠르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포인트 같은 경우는 810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주었는데 앞으로 뭐 830, 840 혹은 900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조금 더 새로운 목표라고 주제를 잡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목표가 있지만 분명히 작은 목표를 세워두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답을 얻어갈 거고 그게 나중에 결과로 쌓이고 보면은 굉장히 큰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단적으로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정말 조정이라는 폭은 보여주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좌가 손실이 난다거나 내 투자가 지금 좋지 않다거나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자기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복귀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재테크 수단으로서 앞으로 저희가 죽을 때까지 혹은 뭐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손실을 보고 있고 지금 주식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을 찾고 어떠한 섹터를 찾고 당장 올라갈 종목을 찾는 것보다는 내 투자 방법, 그다음에 내 마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정돈을 하신 다음에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면은 큰 수익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새로운 목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수 차트 보시면은 지금 전 고점을 넘어주고 새로운 변곡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며칠 전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3천억이 넘는 현금이 들어오고 시장의 상승을 다시 한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또한 오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모멘텀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시장처럼 굉장히 강하고 이전과 다른 외국인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저희는 새로운 목표를 잡고 단기적으로 지수가 830, 840 이상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이 다시 시장의 주도주를 만들고 주도 섹터를 만들지 저와 그다음에 저희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에서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차트 보신 것처럼 코스닥은 코로나 이후에 V자 반등 이후 계속해서 큰 눌림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종목 파란불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전략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겠죠.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오늘도 잘 구해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감된 오늘장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오늘장 흐름을 돌아보고 왔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구해줘 스탁의 종목들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구해드리기 전에 또 수익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임광빈 전문가님 종목이 좀 궁금합니다. 앞서 살짝 또 자랑을 해주셨어요. CS윈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바로 그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윈드가요. 일단은 목표가 9만 원 정도 잡아주셨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살짝 뭐 8만 1,000원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최고가가 8만
22,500원까지나 올라갔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는데 자, 비결과 함께 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또 중간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CS윈드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CS윈드를 제가 말씀드린 일단 CS윈드의 비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CS윈드는 자,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바로 OCI와 두산중공업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바닥권, 거래량 터진 첫 상한가, 이 종목들이 말해주는 게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시장의 주도 섹터로 발돋움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대선이 남아있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신재생 에너지들이 적어도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중에 하필 왜 CS윈드냐?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매매를 크게 두 가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닥권, 첫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 그리고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주력 매매는요. 250일 신고가, 가장 강한 종목이 신고가 간 이후에 눌림목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CS윈드라는 종목을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렸을 때는 차트가 이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정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S윈드는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 주식을 할 때 가격을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주식을 거래할 때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만 보냐? 더 상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적이 가격에 반영이 됐느냐?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신다면 가격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상승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발판이 지구촌에 마련이 됐지 않았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전 세계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해상풍력 타워 전 세계 1위 기술을 가진 이 기업은 정말 독점적으로 이 시장을 확보해 나갈 수밖에 없고 타업체가 가질 수 없는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해상풍력에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 타워 몸통인데요. 이 몸통은 수명이 20년 정도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CS윈드는 20년이 보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다른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중국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디를 계약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20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할 수 있는 CS윈드와 손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CS윈드가 최근에도 공급 계약 공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다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량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눌림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살아있죠. 안 죽지 않았습니까? 추세가 우상향, 정배열 우상향의 외국인 기관 수급, 그러면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루 정도 눌리는 건 정말 매수 타점으로 좋은 타점이죠. 오늘 오후장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패턴이죠. 역사상 신고가를 다시 한 번 갔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것이고 8만 원 가격도 싸다라는 것이죠. 제가 7만 원 가격에 말씀드리고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9만 원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9만 원 갈 것 같지 않으세요? 1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고가 수익률 15.22%가량 보인 CS윈드 중간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또 역사상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이렇게 잘 구하시는지 정말 너무 놀라운데요. 일단 정배열 우상향의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또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시면서 정말 더 갈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9만 원까지 쭉쭉 더 보시면 될 것 같네요. CS윈드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박재성 전문가의 종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투원을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바로 어제 구해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바로 올라서 시작을 했고 오늘 최고가 수익률 1% 이상, 1.3%가량 수익률 보이고 있는데 자, 흐름 쭉쭉 더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미투원 조금 설명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어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만나 뵙고 지금 종목 정해드리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미투원 오늘 크게 수급적인 면에서는 큰 동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미투젠 IPO 기업 인터넷 설명회가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있었습니다. 자, 이때 잠깐 주가가 움직이는 듯 했으나 주가 자체에도 오늘 큰 변동이 없었고 거래량도 없었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 또한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늘 장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자체가 강한 섹터만 강하고 나머지 쪽에서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코스닥 시장 전체를 봐도 오늘 수급적인 면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앞으로 이 미투온 남은 모멘텀을 살펴보면은 자회사 상장 이후에 연내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미투온 대표이사가 과거에 M&A를 통해서 다른 기업의 성장성을 더 부각시켜줬었고 미투온 역시 과거에 M&A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성을 다시 한번 크게 부각시켰던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미투젠이라는 자회사를 상장을 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M&A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뛰어들어서 내 기업을 조금 더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조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초가부터 시초가가 좀 떠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시초가는 개인들이 매수세가 많이 붙는다고 해서 크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큰 메이저 수급들이 모여 주어야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주가는 조금 약했지만 아직 상승 모멘텀, 상승 기류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급등하는 차트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으로서 5일선과의 이격 또한 굉장히 큰 상태이고 여러 투자자분들께서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을 지금 사라고 하는 부분이 1차원적인 면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주식을 하시면서 나중에 또 분명히 보고 느끼고 배우시겠지만 이러한 횡보 과정 속에서는 주가가 언제 크게 상승할지 모르는 기간적인 리스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적인 리스크를 거치고 나서 이 기업의 모멘텀과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의 분위기 또한 좋은 상태면은 주가가 비록 50%, 60%, 100% 올라 있는 상태지만 추가적으로 더 크게,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전략을 펼치실 수 있고요. 들고 있으면서 저 주식은 올라가네, 이 기업은 주가가 더 올라가네 라는 그런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이 사자마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바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단기 박스권 고점에 형성해 있는 주가들이 그렇게 빠른 회전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투온을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에 모멘텀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8월 달 M&A를 통한 새로운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게임 업황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손실이 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한 투자 포인트 잡아가면서 비교적 남들이 100%, 200% 먹었어라는 수익률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나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무릎부터 어깨까지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투온 앞으로 주가 흐름 더 괜찮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확인하시면서 쭉 가져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투온 중간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목표가 1,400원으로 설정해 주셨었는데요. 잡아주신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흐름 좋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슈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종목 수익과 흐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사연들 많이 보내보시고 또 종목 잘 챙기셔서 다음 수익의 주인공 꼭 되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해줘 스탁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이 두 분의 전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 구해드릴 준비를 모두 마치고 계십니다. 사연 아직 못 보내신 분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에 문자 이용료는 발생이 됩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주세요 하고 남겨보시면 저희들이 종목 구해드릴 거고요. 혹시나 오늘 방송 시간 내에 사연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염려 마시고 계속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좀 더 자세하게 내 얘기를 좀 털어놓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이어지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계속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또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함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저희가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님 요즘 집중하고 있는 이슈나 뉴스들 함께 얘기해 주시거나 또 아니면 어떤 업종에 관심 있으신지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저희는 들어온 사연들 먼저 만나보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봐야겠죠? 바로 게시판 열어보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사연은요. 게시판 사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가 시장에서 좋아 보이는데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김정현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키워드 뽑아볼게요. 자, 전기차, 수소차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청자님의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박재성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자, 수소차, 전기차 관련해서 워낙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고 또 이미 올라간 종목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좀 아직 덜 오른 종목이라든지 아직 좀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살펴볼까요? 네,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이슈받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 지금 또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은 실적, 그다음에 매출, 그다음에 컨센서스까지 전부 좋은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 중공업 업체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철도 관련주, 남북 관련 이슈로 크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철도 차량 완제품을 제작하고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에서는 수소 리포머 공장 건설 소식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수소 리포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고 하면은 지난달에 수소 충전 설비 공급 사업인 수소 리포머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시장에 발표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크게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수소 리포머 사업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수소 인프라, 수소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력과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수소로 여러 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수소를 추출해내는 기술력이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연구소와 함께 수소 충전 인프라에 대한 내용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고 기술력 또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리포머 사업이 실제로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500억이 넘는 생산 효과도 발생이 되고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에 맞서서 정부 정책과 발맞춰가는 그러한 정책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고요. 그리고 수소만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거 동급 화석 연료랑 비교를 했을 때 연비가 무려 6배나 좋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 글로벌 트렌드는 전기차와 수소 쪽으로 넘어갈 게 분명한데 이 전기차와 수소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용,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 차체 중량이 가벼운 거에는 전기차가 굉장히 적합하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와 마찬가지로 힘이 굉장히 좋고
가볍고 무게 또한 굉장히 가볍고 가격 또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들보다는 사실 트럭, 그다음에 이런 철도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소 니콜라 트럭이라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 현대 로템이 그러한 수소 아이템을 이 기차, 철도 완성 자동차에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추가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박스권 고점 위에 왔을 때 나는 여기를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주가가 높은 상황에 있지만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를 기대하실 수 있고 주가를 한번 쫙 넓게 본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강한 이슈를 부각받으면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때는 남북 이슈, 철도 관련 이슈를 부각을 받았었는데 지금 수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 이전 남북 이슈를 부각받을 때보다 더 큰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차트 짧게 보면은 제가 6월 18일부터 기간 지표를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무엇이냐? 수급적인 면을 살펴봤을 때 이 연기금에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게 6월 18일부터입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그 날짜부터 확인해 보면은 이 구간에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철도 사업을 하고 있었던 기업에서 우리는 수소를 이용해 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봤을 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고 주도 업종,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손절가는 15,3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2,40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보고 싶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었는데요. 자, 정부 정책, 그린 뉴딜에 수혜해주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현대 로템으로 종목을 구해주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함께 잡아주셨어요. 목표가는 22,4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5,3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님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사연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지 게시판 다시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테마주를 원하는 시청자님 눈에 띕니다. 김아현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볼게요. 네, 저는 테마주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이슈 있는 테마주 중에 괜찮은 종목이 있나요? 저는 빠른 급등주 원해요. 라고 웃음과 함께 남겨주셨네요. 자, 김아현 시청자님의 사연도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오호, 다소 좀 공격적인 성향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좀 짜릿하게 빠르게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사연은 바로 임광빈 전문가님께 맡겨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자, 일단은요, 테마주를 또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워낙 또 테마도 많습니다. 어떤 테마, 또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될지 일단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테마주를 선택할 때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좋겠죠. 네, 아시아나 IDT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도 아시아나 항공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전히 부각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 아시아나 IDT를 말씀드리는 건 에어부산도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아시아나 IDT 세 개가 있지만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강한 종목에 대한 기준은 언제나 바닥권 첫 거래량 터진 장대양봉 그리고 250일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 말씀드렸죠. 그 원리에 의한 겁니다. 바닥권 첫 거래량 터진 장대양봉이 나오고 나서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추가 슈팅까지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매각 이슈 나올 때마다 슈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요. 특정 이슈로 매번 반복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간 보강산업이라는 기업이 딱
그런 기업인데요. 자, 보강산업은 예시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대구 신공항 이야기가 나왔을 때마다 보강산업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매년 대구 신공항 이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보강산업은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아시아나 IDT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나 IDT도 매각 이야기 있을 때마다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자,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아시아나 항공 관련된 국유화 이야기죠. 자,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 했지만 보잉도 적자가 나고 있고 제주항공에서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분위기라면 이 아시아나 항공 매각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정말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몇 개가 있죠. 우회상장 이슈, M&A 이슈, 특히나 아시아나 항공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슈는 M&A 이슈죠. 작년에도 M&A 이슈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여전히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단일가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초보 투자자들 분들이 매매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단일가로 이제 매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30분마다 가격이 체결이 될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첫 상한가의 상단 부분을 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일가 가격이 아마 이 가격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가격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슈가 한 번 더 있게 되면 사실 여기까지도 안 내려오고 바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단일가에 들어가게 되면 첫날은 거래가 없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매수 가격은요 2만 원 이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만 원 이하 제시를 해드리면서 당연히 이 종목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 가격 23,800원 제시해드리면서 손절 가격은 1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테마주 중에서도 좀 빠른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신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임광빈 전문가 아시아나 IDT로 종목을 구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또 금호 아시아나 그룹주들이 일제히 또 이 국유화 이슈 때문에 올랐던 일이 있었는데 과연 또 수익을 안겨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2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좀 공략해보시라고 전략 챙겨주셨고요. 목표가는 23,800원, 손절가는 1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이번엔 문자 사연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함 열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9075님의 문자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문자가 짧습니다. 단타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어떻게 구해드릴지 화면으로 자세히 풀어볼게요. 단기간의 수익을 챙기고 싶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단기간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종목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재성 전문가에게 맡겨볼까요? 전문가님. 네. 단기 종목 중에 좀 신중하게 한 종목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뭐 따로 업종이나 테마는 안 남겨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께 모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 단기 매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포인트로 종목을 정할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과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져온 기업은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단타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나는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비중으로 매수를 하게 되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순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비트컴퓨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원격 진료에 대한 필요성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들이 글로벌 사태 전반적으로 모두 눈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원격 진료 시스템 토탈 솔루션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이로 인해서 원격 진료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고 크게 상승을 하면서 정말 저도 입을 떡 벌려놓고 봤던 종목들인데 단기적으로 종목을 원하신다라고 할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단기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크게 추가적인 상승 못 보여주고 다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장을 한때 주도했던 주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죽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주가가 계속 빠지더라도 단기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앱이나 웹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원격 비대면 의료 관련해서 계속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시장에 새로운 아이템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할지언정 계속 새로운 모멘텀과 이 기업이 계속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 중에 EMR이라는 기술력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데, 이 EMR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병원 가면 옛날에는 차트에 기록을 하고 병원을 다시 재방문했을 때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은 컴퓨터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컴퓨터에 전산을 입력을 하는 게 각 병원, 각자들만 이용을 했었는데, 이 기업의 기술력 같은 경우는 큰 울타리 안에 모든 병원의 정보를 다 기입을 해서 어디를 가도 꺼내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저희가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 의료 관련 쪽에서는 지금 이 기업을 필두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 관련, 시장에도 나왔죠. 정부에서도 나왔듯이 디지털 뉴딜, 원격 의료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850원, 목표가는 13,00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 컴퓨터로 종목을 구해주셨습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종목일 것 같아요. 원격 의료의 선두주자인 만큼 좀 단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꺼내와 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85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전략까지 종목 함께 잘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또 애청자님의 사연 눈에 띕니다. 바로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열어볼게요. 자, 게시판 사연인데요. 구해줘 스탁 애청자입니다 라고 남겨주신 사연 바로 열어보시죠. 빌 게이츠가 코로나 치료제 이야기를 했던데 SK케미칼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이건 너무 비싸서 저 같은 소액 투자자가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관련주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우리 애청자님의 사연도 바로 화면으로 키워드 뽑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SK케미칼은 너무 또 올라서 또 너무 비싸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고, 관련해서 코로나19 좀 치료제 관련주를 뽑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번에는 바로바로 임광빈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코로나19 치료제도 워낙 지금까지도 많이 구해드렸기도 하고요. 치료제와 관련해서 또 잘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양하게 공략을 했기 때문에 아직 좀 이슈가 유효한 종목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SK케미칼 말씀하시니까 네. 캐몬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캐몬이요? 네, 캐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몬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케미칼이 최근에 신고가를 갔죠. 그러면서 캐몬이란 종목도 부각을 받았는데요. 역시나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우뚝 선 장대 양봉이 너무나도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시세가 뽑혔지만 거래량이 상한가 간 거래량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 음봉은 잡아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모멘텀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코로나 치료제는 하반기까지 이슈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SK케미칼과 제넥신이 있죠. 자, 그중에 SK케미칼이 가장 우뚝 서고 있고, SK케미칼의 이 주가 상승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모멘텀이 이어졌을 때 캐몬이라는 기업이 상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캐몬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자, SK케미칼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SK케미칼의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도로 지금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몬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은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캐몬은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협력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리고 슈팅이 한번 나왔지만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고 오늘도 시세를 한번 주면서 역시 급등주의 가장 생명이 어디입니까? 5일선이죠. 이 5일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목표 가격 2,25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이 상한가 깨지는 1,64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내일 또 금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5일선을 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 종목 1,900원 이하에서 매수 가격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캐몬입니다. 좀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이 상황이 좀 아직은 이어갈 것 같기 때문에 치료제 계속 유효한 모멘텀일 것 같고요. 자, 1,900원 이하에서 매수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250원, 손절가는 1,640원 설정해 주셨네요.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한 분 더 구해드리러 넘어가 봐야겠네요. 게시판 다시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박정태 시청자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 사서 마음 편하게 쭉 들고 가고 싶습니다. 종목 하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어떻게 구해드릴지 바로 풀어보시죠. 성장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요. 바로 박재정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또 전문가님께서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 쭉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지 주식 하나 구해주실까요? 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 가장 주식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 중에 하나죠. 제가 거기에 맞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은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 카메라 관련주, 그다음에 최근에는 VR 관련주로까지 움직이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입니다.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의 기술력은 카메라가 적용되는 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력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걸로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을 맡겨놨는데 카메라로 시스템이 파악을 하고 장애물들을 피해가고 사람들을 피해가야 되는데 그러한 장애물들을 인식해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고요.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쌓여서 조금 더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좋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자율주행차라는 게 이러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광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단지 내가 손을 떼고 운전을 자동으로 해준다, 편하다가 아니라 이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을 하면서 카메라로 여러 곳을 촬영을 하면서 도로 상황이라든가 도로가 바뀌는 거, 그다음에 지금 교통 상황이 어떤지, 또한 장애물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빅데이터로 수집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학습이 되는 무서운 기술력을 가진 상황입니다. 그러한 기술의 중점이 되는 카메라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주가가 굉장히 높게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무섭게 매수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가는 8,59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80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칩스앤미디어 구해주셨네요.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8,59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과 종목 함께 잘 챙기셔서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쉽지만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꼭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릴게요. 자, 지금 바로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내일은 더 큰 수익 내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임광빈, 박재성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MTN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